돈들이 막 공급이 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뭐 주식시장도 당장 하락이니까 사람들이 좀 쓰고 먹고 하는 거에 좀 좋아지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신용이라는 거는 거의 태반이 현금 유동성이라는 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돈들의 태반이 바로 부채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채의 역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부채에 치여가지고 더 이상 그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게 우리가 리만 브러스 사태에서 봤듯이 은행의 위기로 번져버리는 거고 은행의 위기는 곧바로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공황에 준하는 불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연준이 드디어 스탠스를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에요. 세계의 중앙은행. 세계의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2018년까지 쭉 오르던 것들이 지금 정체 상태고 약간 지금 또 올랐어요. 역사적 고점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이 시점에서부터. 바로 미국이 2013년도부터 긴축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죠. 양적 완화를 갖다 중단하고 그 양적 완화의 규모 자체를 줄이고 점점 줄이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바로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3번씩 뭐 이런 식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2016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는 레그타임 일종의 지차 현상을 갖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2017년 말, 2016년부터 만약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 2016년 한 중반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2017년 중반, 그 다음에 2018년 초, 아니면 2018년 이때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치받아 오르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산시장에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거시적으로는. 하나는 금리고요. 금리는 분명 부정적이에요. 근데 정책은 어때요? 정책. 트럼프가 미국의 감세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기업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정책들을 갖다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정책이 아직은 자산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주식시장에 관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택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쭉 올랐어요. 근데 2018년부터 이게 미국 주택가격 변동률입니다.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뉴욕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벨상 실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주택가격 하락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부동산 시장도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게 바로 금리 인상에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의 영향을 이제 이 2018년 들어서부터 2018년 초부터 바로 레그테임을 갖고서 서서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는 미국의 돈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돈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달러를 갖다가 늘리면서 달러가 미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해외로 나간 돈들이에요. 이게 그 규모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쪽 색깔이 그러니까 신흥국가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간 돈들이고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이건 그 동유럽이라고 그러죠. 유럽의 그 신흥국들로 들어간 돈들이고요. 어쨌든 이런 천문학적인 돈들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갔던 돈들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긴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당장 어떻게 됐어요? 가령 뭐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지금 신흥국 위기가 발발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신흥국 위기가 발발할까요? 미국이 유동성을 퍼부을 때는 그 나라의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돈을 빌리기가 엄청 쉬웠어요. 돈을 막 빌려서 쓴 거예요. 흥청망청. 그렇게 돈을 빌려서 쓰는 동안에는 성장이 어느 정도 뭐 되겠죠. 근데 미국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돈 빌리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금리는 점점 올라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흥청망청 쓰다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돈들이 자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